저 아이 세상에, 우리 이게 무슨 딸이랑 일이야? 너무 닮았어.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 미라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세상에, 반찬을 이게 나눠주러 무슨 일이야? 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 그 여자의 얼굴에서 미라는 20해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히는 버릇, 오른손 검지에 남은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미란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선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대체 왜 20해 전 사라진 딸이 옆집 할머니의 손녀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복순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미라는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회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 중순인데도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서울 근교의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에서 43 주부 미라는 20해 넘게 같은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가슴 한편에는 늘 무언가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미라는 반찬통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78 복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요량이었죠.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한동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미라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모습을 기대했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나타난 건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미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집에 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당황한 미라는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얗고 갸름한 얼굴, 약간 처진 눈꼬리, 오똑한 코와 작은 입술, 20해 전 사라진 3살배기 딸 혜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반찬통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마저 미란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대답하려는데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여자가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히는 게 보였거든요. 혜린이가 웃을 때면 늘 그랬죠. 서진아, 누구야? 집안에서 복순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이라 불린 여자 뒤에 서더니 표정을 굳혔어요. 곧바로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반찬 가져오셨구먼. 할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반찬통을 받으면서 서진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마치 미란의 시선에서 숨기려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저분은 누구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척이야. 며칠 놀러 온 거요.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라는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미라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옆집에서 젊은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가 혜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 옆에 앉았어요. 미란아, 착각이야. 닮은 사람은 많아. 아니에요. 눈, 코, 입 다 똑같았어요.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히는 것까지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20해 동안 얼마나 많이 착각했어. 그때마다 상처받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번엔 달라요.
당신도 직접 보면 알 거예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서랍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20해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새 살배기 혜린이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죠.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린아, 엄마야. 엄마가 널 찾을게.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손에 든 컵은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제발 그 생각 좀 그만해. 어제 본 사람은 그냥 남이야.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진첩 속 혜린이의 얼굴만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미란아, 우리가 20해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 얼굴에서 혜린이를 찾았어.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잖아. 미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지난 20해 동안 미란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너지듯 울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옆집 앞을 서성거렸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 산책을 하는 척. 사실은 서진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미라는 골목 끝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돌아가는 서진을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서진은 미란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죠. 그 순간 미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서진이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히는 게 또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지나갔습니다. 그때 미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서진의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혜린이가 돌 무렵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죠.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담벼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남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당신도 봤으면 알 거예요. 눈, 코, 입 심지어 손가락 흉터까지 다 똑같아요. 남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죠.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빚에 쫓기던 시절, 아이를 친척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딸.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린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그 말투에는 분노보다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도 20해 동안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만큼은요. 그 후로 미라는 일상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서진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왼쪽 눈이 먼저 접히던 웃음, 오른손 검지의 작은 흉터. 그 모든 것이 미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란은 거실 창가에 서서
옆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집은 늘 조용했어요. 낮인데도 커튼이 꼭 닫혀 있었고 대문도 굳게 잠겨 있었죠. 가끔 안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복순 할머니가 혼자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라니. 친척이라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진은 떠날 기미가 없었어요. 며칠 뒤 미라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수다 떨기 좋아하는 분이었죠. 미라는 슬쩍 복순 할머니 얘기를 꺼내 보았어요. 저기 옆집 할머니 집에 젊은 분이 와 계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기울였어요. 아, 그 집? 저도 봤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젊은 애 밖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실 옛날에 소문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디선가 아이를 데려왔다고. 출처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미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20회도 더 된 얘기니까. 20회. 그 숫자가 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린이가 사라진 게 바로 20회 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네 소문이 사실이라면, 복순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아이를 데려온 거라면, 그 아이가 혹시 혜린이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라는 옆집 담장 너머를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도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숨어 사는 걸까요? 왜 서지는 사람들 눈을 피하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복순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요량이었죠. 사실 반찬은 핑계였어요. 진짜 목적은 서진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설마 또 옆집 가려고? 미라는 대답 없이 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이상한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출근했어요. 오전 10시쯤 미라는 따뜻한 찌개 그릇을 들고 옆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진정하며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연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미란을 보자 서진의 눈이 살짝 경계하는 빛을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찌개 좀 가져왔어요. 할머니 계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쪽을 향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미란을 보자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금세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또 뭘 가져오셨어? 미란은 그릇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진 씨,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살짝 들어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미란은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란은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서진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라는 서진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의 팔을 잡아 끌며 뒤로 물렸어요. 얘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밖에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죠. 혹시 서진 씨가 무슨 병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좀 약해요. 신경 쓰실 것 없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릇을 받아들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미라는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서진의 굳어진 표정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서진도.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편할 텐데.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 문 뒤에 자신의 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뒤 미라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서진 생각뿐이었어요.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히던 모습, 오른손 검지의 작은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라는 단골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주머니, 혹시 저희 옆집 할머니 아세요? 한복순 할머니요. 아주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 할머니? 알지. 가끔 콩나물이랑 두부 사가시더라. 거기 젊은 분이 같이 사시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거 말이야, 나도 옛날에 이상한 얘기 들었어. 그 할머니가 20해쯤 전에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대. 근데 그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운다는 소문이 돌았어. 미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옆집 할머니 집에 젊은 분이 사시는 거 아세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집? 알지. 근데 그 젊은 애 좀 이상하더라고. 밤에 가끔 울음소리가 들려. 사람들이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미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진이 밤마다 온다고요. 왜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란은 남편에게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 당신은 안 궁금해요?
20해 전에 갑자기 아기를 데려왔대요. 그게 우리 혜린이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죠.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소문일 뿐이야.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미란아, 나도 무섭다. 만약 정말 혜린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미란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알아야 해요. 우리 딸이 저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미라는 창가에 서서 옆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오후 미라는 빨래를 널다가 문득 옆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 할머니 집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늘 꼭꼭 닫혀 있던 창문이었죠.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대충 널고 미란은 조심스럽게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창문이 보이는 위치까지 이동했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집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미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유모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유모차였어요. 바퀴는 녹이 슬어 있었고 천은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해 있었죠.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유모차는 왜 아직도 저기 있는 걸까요? 20해가 넘도록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선을 돌리니 유모차 옆에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옷가지들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분홍색 베네 저고리, 작은 양말, 손바닥만 한 모자. 미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분명 갓난아기 때 입히는 옷들이었어요. 복순 할머니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물건들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미란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20해 전에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얘기.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했던 말. 서진이 밤마다 온다는 얘기. 미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설마 복순 할머니가 누군가의 아이를 훔쳐서 키운 걸까요? 미라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미란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순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미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뭐하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빨래를 널다가 잠깐. 남의 집 기웃거리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미란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적이마저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미란은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정말 혜린이를 데려간 걸까요? 20해 동안 숨기고 살아온 걸까요?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아침 미라는 옆집 앞 골목을 서성거렸습니다. 쓰레기 수거 날이었거든요. 복순 할머니 집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미라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안에 칫솔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여보, 미쳤어? 남의 쓰레기를 뒤졌다고? 어쩔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해요. 제발 당신 것도 줘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칫솔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미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자일치 99.99%. 미란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해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어요. 혜린이야. 우리 혜린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은 채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20해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미라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심하게 아팠죠. 병원비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모에게 혜린이를 잠시 맡기기로 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고모를 찾아갔을 때 고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도 비어 있었고 연락도 끊겼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족 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혜린이는 사라졌습니다. 20해 동안 부부는 자신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옆집에 있었던 겁니다. 고모가 혜린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순 할머니가 그 아이를 주워서 키운 거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야죠. 우리 딸한테 가야죠.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 자신의 딸이 있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과 남편은 옆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미란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복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서진이가 저희 딸이에요.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힘없이 문틀에 기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 말았구만.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어요. 20해 전 일이요. 그날 나는 시장에 갔었소. 두부 사러 갔다가 골목에서 유모차 하나를 봤어요.
아기가 혼자 울고 있었소. 미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소. 1시간을 기다려도 보호자가 안 왔어요. 경찰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내가 보호자인 줄 알았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데려왔소. 혼자 사는 집에 버려진 아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버리고 간 줄 알았소. 미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고 거둔 거였어요. 유모차 안에는 찢어진 종이 쪼가리하고 얇은 담요밖에 없었소.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줬소. 서진이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20해를 키웠소. 내 전부를 걸고 키웠어요. 그 애가 내 삶의 전부였소. 미라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진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버려진 아기였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미라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버려진 게 아니야. 고모한테 맡겼다가 잃어버린 거야. 엄마 아빠가 20해 동안 널 찾았어. 저를 찾았다고요? 응. 하루도 안 잊은 적 없어. 미라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은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미란의 품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20해 동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갑자기 나타난 친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혜린인가? 서진인가? 20해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복순 할머니는 서진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결국 이 아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서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20년 동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떠날까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널 데려온 게 아니야. 버려진 줄 알고 거둔 거야. 하지만 한 번도 놓아준 적은 없어. 20해 동안 단 하루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안고 있었어. 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오면 내 마음도 같이 찢어졌어. 내 웃는 얼굴 보는 게 내 삶의 전부였어.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뛰어들어 엉엉 울었어요. 할머니도 서진을 꼭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며칠 뒤
미란과 남편이 다시 복순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이불을 들고 왔어요. 복순 할머니는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20해 동안 저희 아이를 키워주셔서.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못난 부모라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미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20해 동안 서진을 키우느라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서진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모두 함께 가족이 됐으면 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할머니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서진이 다가와 미란의 손과 할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제 가족이에요. 낳아주신 분도 키워주신 분도 모두요.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란이 만든 불고기와 복순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놓였어요. 어색한 침묵도 있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작은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어요. 미란의 집 마당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덮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진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진은 1년 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서 본래 이름인 혜린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서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20해 동안 불러온 이름이니까요. 미라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손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좀 쉬엄쉬엄해. 몸살 나겠어.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해 동안 딸의 생일을 혼자 울면서 보냈어요. 해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혼자 눈물을 삼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린이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1년 전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미란은 복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란과 남편 혜린과 복순 할머니, 네 사람이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상이었어요. 미역국이 담긴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미란이 혜린의 그릇에 미역국을 떠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왜 할머니와 둘이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고마워요, 엄마. 혜린이 처음으로 미란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해 동안 기다려온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혜린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아니 혜린아. 할머니도 축하한다. 혜린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버리지 않고 걷어주셔서.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린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첩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나들이 간 날, 명절에 모여 앉은 날, 1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사진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미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자. 함께. 혜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마당의 나와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혜린은 미란의 손과 복순 할머니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두 분 다 제 가족이니까요. 20회의 이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당에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20회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단 하나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낳아준 사랑도 키워준 사랑도 모두 진심이었기에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함께할 내일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 책방이었습니다.